자, 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R이 어느 점이 경계점이냐면 2루트 L 오버 C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크냐, 적으냐, 같으냐. 그래서 크면, R이 크면, 자, R이 크다는 건 뭡니까? 이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흐르는 건 전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동일한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에 따라서 L에 저장된 에너지도 나오고 C에 저장된 에너지도 나오고 R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R이 크면 클수록 R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큽니다. 그렇죠? 다른 거 저장 에너지보다는 소모하는 에너지가 크다고. 그래서 C에서 내놓은 에너지가 전부 다 R에서 소모하고 더 이상 다른 데 저장이 안 돼. R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R이 클 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건 과제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위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렇죠? 실수 축상에 있는데 알파1과 알파2가 떨어져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R이 크면 클수록 두 점 사이가 여기서 알파1하고 마이너스 알파2가 어떻게 되냐면 2배의 L분의 마이너스 R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C의 자성 마이너스 4LC예요. 그래서 L하고 C 값이 결정돼 있다면 R이 크면 클수록 하나는 제로에 가까워지고 하나는 무한대 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가 될 때가 알파2가 되는 거고 플러스가 될 때가 알파1인데 플러스가 되면은 마이너스 RC 플러스 RC니까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알파1은 제로로 가까워지고 알파2는 무한대로 가까워지는 것이 R 값이 증가할 때예요. 그러니까 매우 클 때는 하나는 0점에 있고 하나는 무한대에 있어요. 그래서 R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면 둘이가 이제 서서히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가 딱 만날 때 중건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요것은 인계제동이 돼요. 그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건데 요 반경이 LC분의 1입니다. 루트 LC분의 1. 그거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뭐냐 하면 아까 알파 자성 플러스 베타의 자성이 LC분의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가 뭡니까? 리얼 축상의 거리. 그 다음에 베타는 처수 축상의 거리. 이 두 개 제곱해서 일정한 값이 되는 거니까 원이 만들어져요. 원이. 그래서 원의 실수축과 만나는 요 점이 중건일 때 인계제동일 때의 근 값이 알파 값이야. 그 다음에 그때의 저항 값이 얘하고 같을 때고 그보다 저항이 더 적어지면 이제는 건들이 커수 축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R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래서 건이 이런 식으로 원주상에 움직입니다. 그 원주의 원의 반경이 바로 얘가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R이 제로가 되면 이 점에 도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LC 공길이 되고 요 상에 있으면은 부적제동, 요 점에 있으면은 인계제동, 요 리얼 축상에 있으면 과제동. 그런 식으로 그런 위치에 따라서 이 2차 회로, RLC 직렬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이는데 RLC 병렬 회로도 그런 위치 갖고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런데 단지 R 값이 큰 쪽으로 가느냐 적은 쪽으로 가느냐 그 차이점이 있는 거지. 지금 직렬 회로를 하고 있으니까 직렬 회로에서 R의 값이 감소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나서 원주수상에서 최종적으로 제2오메가 축상에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회로는 과제동, 인계제동, 부적제동, LC 공전 이렇게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R의 값이 변화되면서 회로가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예제 9에서 합니다. 요 A, B, C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데 A는 뭐 미분 방식에 대해서 풀고 B는 미분 방식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풀고 C는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푸는 세 가지 방식을 뭐 다르게 해도 되고요.
자, t가 음의 영역에서 구하겠어요. R의 값이 관계없이 t가 음이 되면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고요. L은 숏 서킷, C는 오픈 서킷이니까 이쪽 헬은 의미 없죠, 그렇죠? 여기 오픈 때문에. 그래서 저항 두 개의 저항 RR에 12V의 전압이 인가돼서 하나의 R에 걸리는 전압은 6V, 그렇죠? 그래서 VC 그 6V가 여기 6V가 얘는 숏 서킷이니까 바로 VCT가 됩니다. 이거는 R의 값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 그래서 VCT는 6V 걸리고 L에 흐르는 전류는 오픈 서킷이니까 그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A와 T가 양에 대해서 푼한데 R이 104오hm. 그러면은 루퍼 방정식을 VCT 이렇게 걸리는 전압을 VLT 이렇게 걸리는 전압을 VRT로 두겠어요. 그러면은 KVL이 VRT 플러스 VLT 플러스 VCT가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전압이 정의를 했기 때문에 다 더하면 제로가 돼요. 만약에 여기 VRT를 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의했으면 VRT는 VLT 플러스 VCT 이렇게 쓸 때고 정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특성식을 보면은 VRT는 R 곱하기 R이 104ohm이니까 104ILT입니다. 저항 곱하기 전류. 그 다음에 L에 걸리는 전압은 4헬리니까 4의 T분의 DILT. C의 특성식은 ILT는 C에 흐르는 전류는 10-2성의 DT분의 DVCT.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1.04의 DT분의 DVCT. 여기다 대입하면은 0.04의 DT 자성분의 D 자성 VCT.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니까 0.04의 DT 자성분의 D 자성 VCT 플러스 1.04의 DT분의 D VCT 플러스 VCT는 제로. 25를 곱하면 상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25를 해.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DT 자성들의 쉽게 하기 위해서 25를 곱하겠어요. 여기다 25를 곱하면 26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25의 VCT는 제로. 25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의 값은 알파1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알파1은 25, 마이너스 알파2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 맞나? 이 상수가 되는 거니까 알파1이 마이너스, 알파2가 마이너스 1 이렇게. 2원 원래도 나면 1이 작으니까. 따라서 VCT를 두 개를 A에 E에 마이너스 T 플러스 B에 E에 마이너스 25T 이렇게 두고 초기치를 대입하면 돼. 그래서 초기치 대입하니까 VC의 제로는 A 플러스 B가 6이 돼야 되고요. ILT는 C가 10의 마이너스 2성의 DT분의 DVCT.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성의 얘를 미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A의 E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5B의 E의 마이너스 25T. T 대신 제로를 대입합니다. 10의 마이너스 2성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5B가 제로가 돼야 되겠죠? 왜? IL 전원은 제로니까. 따라서 넘어가니까 A는 25B.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26B가 6, B는 13분의 3, A는
25b 13분의 75. 따라서 VCT로 하면 A가 13분의 3을 앞으로 끄집어오면 5, 25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IRT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하면은 13분의 75. 여기도 13분의 75. 그래서 13분의 75를 앞으로 끄집어보면은 IRT는 마이너스 다같이 13분의 75를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5t. t가 제로면 제로가 되는데 안 되잖아. 틀렸죠? 이거 왜 틀렸습니까? 여기 아니지. 마이너스 25b가 돼야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6이니까 마이너스 24b. 그래서 12분의 3. 마이너스 12분의 3. a는 12분의 75. 그래서 12분의 3을 끄집어오면은 12분의 3에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얘는 25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ILT는 마이너스 25. 12분의 75. 얘는 12분의 75. 그래서 12분의 75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끄집어오고 2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5t 마이너스 붙고 이렇게 나와요. 수식은 숫자는 여러분들 뭐 틀릴 수가 있으니까 4로 나누면 25가 되겠네. 여도 4로 나누면은 3으로 나누면 4분의 1이 되고. IRT를 미리암페어로 고치면은 4분의 250이 됩니다. 그죠? 지금 단위는 얘는 암페어고 얘는 단위가 볼트입니다.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2승이 있으니까 미리암페어로 고치면 다시 10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250.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A는. 그 다음에 이제 B는 자,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합니다. 하면은 VRS 플러스 VLS 플러스 VCS는 제로가 되고 얘는 VRS는 104의 ILS 그 다음에 VLS는 4S의 ILS 마이너스 4의 IL0 저기 대입하고 그 다음에 얘는 ILS는 10의 마이너스 2승의 SVCS 마이너스 VC의 제로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니까 ILS를 구하는 게 더 쉽나? 자, 얘는 제로니까 없어지고 얘는 6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식에서 풀면은 100의 ILS 여기에 넘어가 플러스 U 이코로 S의 VCS예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다 대비하니까 40의 ILS 플러스 4S의 ILS 플러스 S분의 100 ILS 플러스 S분의 6은 제로 이렇게 나오죠.
VCS는 여기에 VCS는 S 열로 넘어가고요. S분의 마이너스 아까 얼마냐면은 S 플러스 5의 자성분의 150 플러스 S분의 6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분자 이렇게 쓰면 돼. 맞죠? 100ILS 플러스 6 SL S 플러스 5의 자성분의 6에 S 플러스 5의 자성 마이너스 150 이게 이상하네. 6S의 자성 플러스 20, 60S 플러스 제로가 됩니다. S가 따라서 여기에 왜 되냐면 S가 하나 약분되니까 S 플러스 5의 자성분의 6S 플러스 60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S 하나가 약분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6의 S 플러스 5를 만들면은 S 플러스 5의 자성분의 6의 S 플러스 5, 30 플러스 30. 그러면은 S 플러스 5분의 6 플러스 S 플러스 5의 자성분의 30. 따라서 VCT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6의 2의 마이너스 5t.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플러스 30의 t의 2의 마이너스 5t. 6을 앞으로 끄집어오면 1 플러스 5t의 2의 마이너스 5t. 마지막으로 24옴일 때. 이번에는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하겠어요. 자, 24옴. L은 초기치가 없으니까 4S만 있고요. C는 S분의 100. 전류가 있는데 초기치가 CV0. C가 10의 마이너스 2성 곱하기 6.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CS. 여기 흐르는 전류가 ILS. VCS는 어디에? 이 전류가 이 임피던스에 흘러서 걸리는 전압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류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곱하기 임피던스가 얘하고 얘하고 병렬입니다. 그래서 S분의 100 플러스 4S 플러스 24 분의 S분의 100에 4S 플러스 24. 분자 분모에 S를 곱하고 4를 나눠요. 그러면은 분모는 S 자성 플러스 6S의 자성 플러스 100 분의 S를 곱하고 4를 25, 얘가 없어지니까 100S 플러스 600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2성 없어지면서 100도 없어지죠. 자, 분모는 S 플러스 3의 자성 플러스 3을 하니까 9, 91 분의 6의 S 플러스 6 S를 곱하고 4를 나눠. 이거 안 나눴네? 25. 그죠? 다른 거는 나눴지. 그래서 얘가 25가 16이 됩니다. 그죠? 다른 건 똑같죠? 틀린 거 있어요? 지금 지적해. 그러면은 S 플러스 3의 자성 플러스 16분의 6의 S 플러스 3 플러스 3이 남으니까 18이 남아요. S 플러스 3의 자성 분의 6 곱하기 S 플러스 3 플러스 4 분의 18 곱하기 S 플러스 3의 자성분의 4. 따라서 ILT는
얘는 6에 2에 마이너스 3t의 코사인 3t. 뭐가 빠졌지? 16이 빠졌죠. 4t. 얘는 플러스 4분의 18에 2에 8 빠졌네. 16이. 2에 마이너스 3t에 사인에 4t. 그래서 6월 2에 마이너스 3t를 앞으로 끄집어오면은 코사인 4t 플러스 4분의 3에 사인 4t. 이렇게 ILT 나오고 VCT는 이게 VCT구나. 그렇죠? 얘가 VCT니까. VCS를 구했죠? 그래서 VCT가 나옵니다. 뭐야? 이건 아니지. 얘가 아니니까. 내가 헷갈렸어. 그 다음에 ILS는 이 전류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전류고 부호가 반대가 돼 있어. 이렇게 흐르는 전류니까 ILS의 부호가 반대되니까 마이너스 S분의 100 플러스 4S 플러스 24분의 상대방 인피던스 S분의 100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S를 곱해. 그리고 얘하고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4S의 자성, 4S의 자성, 플러스 6S, 24S, 플러스 이게 S분의 100이죠. 100 분의 6. 4분의 6 앞으로 끄집어. S 자성 플러스 6S 플러스 25분의 1. 4분의 6에 S 플러스 3의 자성 플러스 4의 자성분의 여기가 4를 쓰면은 여기가 1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를 나누면 8분의 3. 8분의 3에 2의 마이너스 3t의 사인의 4t. 8분의 3이 맞나? 마이너스 빠졌죠? 마이너스. 그래프는 책을 봐요. 책을 보면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전류 파형하고 전압 파형하고. 그러니까 오빠팀 104 요때는 과제동이었고, 그렇죠? 이거는 인계제동이었고, 이건 부족제동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미분방정식에서는 과정이동 금방 나오는데 거리 두 개 딱 나왔으니까, 그죠? 아까 요 45mm 때 라플라스 변화 때 분모 올이 보면은 완전 제곱 꼴이 돼. 그때가 인계제동입니다. 그 다음에 부적제동일 때는 완전 제곱 꼴을 만들려고 그러면 뒤에 상수가 붙어. 상수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제동이 된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된 폼을 갖고도 어떤 형태로 회로가 동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제동일 때는 뭐 VCS를 구해보면 분모가 S 플러스 알파 1, S 플러스 알파 2 이런 걸로 돼 있다고. 그러면 이 과제동이고, 인계제동은 S 플러스 알파의 자성 이런 걸로 돼 있는 게 인계제동이고, 만약에 부적제동은 S 플러스 알파의 자성 플러스 D의 베타의 자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부적제동.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된 폼을 봐서도 회로가 과제동인지 인계제동인지 또는 부적제동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RLC 회로의 자연응답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습니다. 직렬회로에. 다음 시간에는 직렬회로의 강제응답, 그 다음에 완전응답. 그러면 RLC 직렬회로는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렬회로로 가서 또 세 가지를 하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을 뭐 하니까 이 책의 구성을 보면 다른 책하고 다르게 병렬회로에 갔을 때는 이제 다르게 문제를, 과제되는 걸 갖고 문제 풀고
그다음 인계제동에 대해서 풀고 부족제동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